요 자료는 거의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아이디어 입시연구소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치아이디 입시연구소 김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영 소장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논술 전형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편 일단 시작을 하고요. 지방편 같은 경우는 백 소장님 그냥 네이버 밴드 아이디어 입시연구소에 네네. PPT 자료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영상은 따로 찍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논술 전형 분석 같은 경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오해와 궁금증 그리고 네.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백수장님, 이게 어머님들의 문의사항 맞나요? 아니요. 아니, 학생들의 문의사항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여러분들의 댓글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이 올해 논술 빵꾸 난다고. 백수장님, 논술 빵꾸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빵꾸라는 단어는요, 지원을 거의 안 했거나 아니면 뽑고 싶어도 뽑지 못한 상태를 빵꾸라고 하는 겁니다. 네, 논술에서 빵꾸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런 단어가 어울리는지. 6논술을 지르려고 하는데요. 내신은 대략 4등급대이고 3월 모의고사는 3등급대가 나와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논술 혼자 해보려는데 괜찮을까요? 뭐 내신 등급은 논술 지원할 네네, 만한 내신 그렇죠. 등급이고 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등급은 현재 모의고사 가지고 좀 판단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답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신이 낮아서 논술 쓰는 건 이해되지만 논술이 빵꾸 난다는 소리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저 등급 맞추면 논술에선 유리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논술 지원 예정이시라면 수능 최저 등급과 내신 논술 공부를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백수장님,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가 논술하고 수능 최저하고 내신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그렇죠. 거죠. 논술 전형은 논술을 잘해야 합격하는 전형입니다. 물론 이제 최저가 기본이긴 하지만 최저를 맞춘 이후에는 논술을 잘 써야 됩니다. 뭐 그런 학교들은 있죠. 수능 최저를 맞추면 유리한 대학이 그렇죠. 홍익대하고 네, 네. 세종대. 네네네. 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교 레벨에 비해서 등급대가 최저 등급이 높은 편이긴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실질 경쟁률이 좀 낮아지는 것 뿐이지 이런 대학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 소장님이 요거 학부모님하고 통하신 거죠. 네네.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홍익대랑 세종대는 여러분들 최저 등급이 학교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많이 좀 지원도 안 합니다. 자, 일단은 세종대 논술 얼마나 힘든지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세종대 최저 등급이 다른 대학이랑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 애들이 세종대나 홍익대는 원서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세종대나 홍익대가 학교 레벨에 비해서 등급대 최저 등급이 높기 때문에 종치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세종대랑 홍익대는 그 정도 최저 등급 맞추는 친구들이 지원을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 지원했겠죠? 그리고 다른 대학도 지원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세종대는 합격을 했죠? 네네. 더 높은 대학을 쓰죠. 논술은 수준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머님은 잘 모르시겠죠? 세종대나 홍익대 논술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잘 모르시지만 논술 못 써도 합격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 최저 등급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 경쟁률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하지만 논술을 못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소장님,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최저 등급 맞춘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과라든지 이런 논리적 애들이기 때문에 수능을 잘 쓸 확률이 되게 그렇죠.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수능 최저 맞췄다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논술을 대결하기 때문에 논술을 잘 풀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잘 쓸 확률이. 그렇죠. 결과적으로 내신까지 가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너무하네요. 애들 낚으려고 울 아들 주위에 논술에서 된 애가 거의 없어요. 이런 말씀하면 또 논술 원장님들한테 혼날 수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어머님 말씀이 거의 맞으세요. 논술에서 된 애들 좀 보기 힘들어요. 물론 제자들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네, 쉽지 않습니다. 뭐 땡땡땡 아시지만 이거 백 소장님 언급하시는 건가요? 논술 준비 안 하면 못 써요.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각 전형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예, 그 전형에서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그 이름이다. 논술 전형이면은 백 소장님 뭘 잘 써야 되죠? 논술을 잘해야 됩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옆에 댓글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논술 전형 한글만 알아도 합격하는 대학들이 있어서 열심히 하라고 하던데 왜 로또라고 하시나요? 이 부분은 왜 나왔냐면요. 제가 연세대 입시전형 분석에서 논술 전형은 로또다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왜 로또라고 하냐. 연세대는요 여러분들
내신도 안 보죠. 논술 실력, 수능 최저도 최저도 없죠. 없고. 로또 맞습니다. 네. 로또 맞죠. 하지만 여러분들 로또는 맞지만 로또도 백수장님 당첨되는 사람이 있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합격생들이 있습니다. 확률이 낮을 뿐이지 쉽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밑에 답글 한글만 알아도 논술 합격은 이런 대학 없어요. 여러분들 한글만 알아도 논술 합격 뭐 최저 등급만 맞춘다고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춘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잘하는 애들끼리의 경쟁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입시 인생 17년 동안 처음 접하는 생소한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논술 전형 분석에 대해서 좀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012년도 논술 전형 모집 인원 변화, 이 표 같은 경우는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면은 뭐 네이버 밴드 아이데이 입시연구소에서 한번 보셔도 되고요. 일단은 논술 전형 인원이 전체적으로는 늘었지만 가천대라든지 고려대 세종 이런 대학 때문에 좀 늘은 것 같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메이저대들은.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2012년도 논술 변동사항, 이것도 많이 돌아다니는 표죠. 뭐 최저 등급이 완화된 대학교 알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강화된 대학교 한 번씩 표를 정확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아이디어 입시연구소에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냐면요, 저희가 중요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는 자료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대학 논술 내신 반영 이것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신 성적의 어떤 감점 지표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요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별 논술 전형 학생부 반영 비율도 궁금하신 분들도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중요한 거를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논술 난이도 및 범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 한양대, 건국대, 숭실대, 뭐 항공대는 뭐 난이도가 높다, 중간이다, 낮다, 이 부분도 많이 돌아다니는 자료이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고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아이디어 입시연구소에서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 학교별 논술 최저 입문, 백소장님 이거 전국 단인가요? 그렇죠. 이거는 저희 서울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최저 등급 궁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 PPT 자료 다운받으시면 다 볼 수가 있어요. 뭐 모집 변동부터 지금 이렇게 뭐 수능 최저 기준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씩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2012년도 학교별 논술 최저 자연계도 저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돌아다니는 자료이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좀 우리가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나눠봐야 돼요. 논술을 선택해야 될까? 아니면은 논술을 패스해야 될까? 이런 부분인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논술 전형 선택사항. 자,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N수생 고려해볼 필요 있죠. 그렇죠. 왜 고려가 되나요? N수 준비하는 동안에 수능 준비도 하겠지만 그 수능 준비를 하면서 같이 보통은 논술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실력을 본인이 수능 준비하면서 같이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N수생들은 고려해볼 만합니다. 네, N수생, 장수생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거의 정시하고 논술을 많이 파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쓸 게 좀 애매모호해서 6장을 6논 지르고 그 다음에 자기 모의고사보다 높은 6논을 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수생은 또 정시하고 논술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또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 논술 실력이 출중한 친구들, 물론 재학생 친구들 중에서도 합격을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이 친구들 있죠. 같은 경우도 준비를 좀 오랫동안 했고 논술학원을 좀 오랫동안 다녔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또 수능 최저 등급이 또 가능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저희 견해를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재학생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죠, 백수장님? 네. 재학생들은 다른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기회가 자기한테 유리한지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교과도 올해부터는 추천을 받아야지만 쓸 그쵸. 수 있기 때문에 N수생보다는 재학생이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학교 추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교과 있잖아요. 거의 N수생들이 좀 불리해요, 사실상. 그래서 재학생 위주로 좀 교과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논술보다는 차라리 최저 등급이 좀 된다, 좀 내신은 낮지만 이렇다, 그러면은 좀 교과를 차라리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떤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측면, 논술 모집 인원이 축소됐죠. 네네. 또 약대도 부활하니까 약대 부활하고 논술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약대가 부활되면서 많은 재수생,
뭐 장수생, 그 다음에 늙을로 노수생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최저 등급 맞추기가 올해 쉽지가 않을 거예요. 논술 인원도 축소가 됐고 또 정시 모집이 또 증가가 됐잖아요. 모집이 여러분들 정시가 10%가 늘면은 다 여러분들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10%가 는 만큼 재수생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10%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정시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최저 등급에서 불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N수생이 증가한다는 거는 논술 실력이 출중한 친구들이 많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재학생 친구라든지 이런 뭐 재수생하고 붙었을 때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런 측면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 또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재학생 수능 최저 등급 맞추기 쉽지 않다. 제가 말했죠. 올해 또 문과 같은 경우도 좀 쉽지가 않고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단 수시 전형 중에서 상황에 따라서 논술은 고려할 가치는 있습니다. 인서울의 어느 대학을 좀 가고 싶은데 리신 등급이 현저히 떨어져. 모의고사 등급도 좀 좋지도 않고 논술도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는 있어요. 또 어떤 상황에서 또 합격을 할 수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모든 상황을 다 오프시켜 놓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서 상황에 따라서 논술 카드는 사용을 할 수도 있다. 요런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올게요. 이 뭐 논술 실질 경쟁률을 분석을 한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능 최저 등급 때문에 논술은 실질 경쟁률이 낮아진다고 다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 백수장님, 우리가 앞에서 네네.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네네. 수능 최저 등급을 맞췄다고 해서 실질 경쟁률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뭐 논술이 1대1은 아니잖아요. 네, 1대1 경쟁률은 아니기 때문에 수능 최저 등급 맞춘 친구들끼리 실력 있는 친구들끼리 또 논술 실력을 겨루다 보니까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대 같은 경우가 난이도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 거의 60점 만점에서 55점 이상 친구들이 그렇죠. 되게 많죠. 네, 합격자 그 논술 그 네. 점수를 보면 60점 만점에 거의 다 55점 이상이라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평균이 그쵸. 그렇다고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뭘 가겠어요? 수능 최저에서 확인했죠. 근데 논술에서 비슷해버려. 그럼 백수장님 마지막? 내신이야. 결국 마지막에 내신으로 승부를 가를 수가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합격할 확률이 높다고 해서 내가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아까 위에서 말한 그 친구, 재수생 친구, 왜 그러면은 최저 등급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는 떨어지고 세종대만 갔을까요? 이것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고려해야 될 상황 1, 수능 최저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렇죠. 백수장님. 네, 그리고 가장 논술 실력 당연히 여러분들 출중해야 됩니다. 왜냐면 인원수도 지금 적게 뽑고 지금 많이 준 상태이기 때문에 논술 실력 갖추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 맞춘 친구들이 논술 시험을 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 실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신에서 또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성균관대 논술 입결 그 표인데 백수장님 이거 많이 돌아다니는 표죠? 네네. 성균관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시간 관계상 많이 돌아다니는 정보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한 번씩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균관대 논술 입결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뭐 학종하고 논술 입결 학교에서 발표한 거 있고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IDA 입시연구소에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 그리고 경희대도 있어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되게 학과가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이런 입결 중요치 그냥 이런 경우가 있구나 요렇게만 참고하시고 올해는 또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동국대 서울에서 발표한 학교들은 좀 넣어놨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만든 이 표가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빠르게 넘어왔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해 드릴 건 뭐냐면 실질 경쟁률을 발표한 대학도 있고 그 다음 발표하지 않는 대학도 있고 맞잖아요, 백수장님. 그래서 저희가 발표하지 않은 대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치화 시켜가지고 실질 경쟁률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러니까 요 자료는 거의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아이디에 입시연구소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표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해 드리면 여러분들 실질 경쟁률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추합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합격 학생들까지 고려를 해서 추가 합격을 고려한 실질 경쟁률까지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백수장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잘 참고해서 보시면 큰 도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연세대학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기에 앞서 요거 옆에 표 같은 경우는 뭐냐면 파란색은 감소죠. 감소. 인원 감소. 그 다음에 빨간색은 증가네요. 네네. 중대 논술 증가인가요? 아니에요. 탐구가 증가구나. 네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란색은 감소된 거, 그다음 빨간색은 증감한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종까지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옆에서 그 논술 경쟁률 계산하면서 옆에 학종 부분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논술과 학종 같이 뭐 비교해서 보시라고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연대 논술 같은 경우는 실질 경쟁률은 44.38이네요. 네, 그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논술의 어마무시하네요. 네, 원래 이 경쟁률이 그대로 경쟁률이 됩니다. 실질 경쟁률이라고 네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추합도 물론 추합 인원을 한 15% 정도 예상을 해서 발표는 안 했지만 추합은 한 10%에서 15%? 네네네. 네, 연대가 근데 그거보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명도 안 갈 수도 네, 있는데 네, 네. 그래도 추합까지 한 10에서 15% 정도를 예상을 해서 연대 실질 경쟁률은 42.46 정도가 될 네네. 것이다 라고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연대 논술 한번 특징 한번 볼까요? 수능 최저가 없어서 논술 실력은 진짜 최강이어야겠죠. 네네네. 실질 경쟁률도 변동이 없습니다. 최저 등급이 없기 때문에 논술 추합 공개도 안 하죠. 네네. 그런데 한 15% 정도 좀 넓게 잡았을 때가 15%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보다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요 점 참고해서 논술은 진짜 연대 논술은 준비 잘해야 된다. 연세대 뭐 학종도 같이 해주셨는데 실질 경쟁률은 10.79가 되겠네요. 네네. 추합까지 고려하면은 6.26으로 확 네. 떨어지네요. 예. 네. 학종에는 수능 최저가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실질 경쟁률이 좀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강대 한번 볼게요. 서강대 논술 인원수는 줄었고요. 실질 경쟁률이 92.33이네요. 그 최초 경쟁률이 그쵸. 90.33이고 실질 경쟁률은 29.18입니다. 네, 수능 네네. 최저 맞춘 그쵸. 친구들이 29.18로 실질 경쟁률이 확 떨어지고 있고 추합까지 고려하니까 25.77이래요. 네네네. 네, 그래도 세네요. 그렇죠. 서강대 논술 같은 경우도 수능 실력은 기본, 논술 실력도 출중해야 하고 추합 거의 돌지 않죠. 네네. 네, 서강대도 만만치 않은 학교입니다. 학종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종 실질 경쟁률은 13.86이고 추합까지 고려하면 4.24로 떨어지네요. 네네. 근데 이게 교과가 또 신설이 되다 보니까 분산이 될 수가 그렇죠. 있고 네. 학종 수능 최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서강대 논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초 성적은, 경쟁률은 성적은. 71.95죠. 그런데 실질 경쟁률은 21.06, 서강대보다 좀 떨어지네요. 네네. 추합까지 고려했을 때는 17.21. 성균관대 논술 같은 경우도 쉽게 생각하시는 솔직히 댓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점수가 그러니까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워낙 실력이 좋기 때문에 논술 시험 자체는 쉽지 않지만 잘하는 애들이 모여서 점수가 높은 것입니다. 근데 뭐 댓글에도 성대 논술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수능 실력은 기본이고요. 논술 실력과 내신도 좋아야 합니다. 아까 말했죠. 애들이 기본적으로 60점 만점 중에서 어느 정도 고점 이상을 받기 때문에 내신까지 갈 확률이 있는 대학들입니다. 의외과 논술도. 네, 의과는 거의 다 만점이고 네. 본인이 하나 틀렸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분 문의였던 것 같은데 의대 논술 3등급 가능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물론 가능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내신에서 밀려버리지 않을까요? 거의 다 만점이고 다 맞았지만 감점이 약간씩 네. 돼서 사실은 60점에서 2.3점 감점되는 거는 답은 맞았지만 중간 과정에서 약간의 감점인 건데 그걸 3등급이 엎을 수 있을 정도. 여러분들 의대 논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뭐 최저 등급은 뭐 기본이겠지만 최저 등급이 높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최저 등급이 높기 때문에 수능 실력이 출중한 애들이 모여가지고 논술을 보기 때문에 거의 만점 수준으로 나와요. 마지막에 내신으로 갈라질 확률이 높아요. 내신 등급 낮은 친구들 의대 논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약대 논술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올해 네네. 어느 정도 내신 등급이 되셔야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능 최저를 맞춰도 내신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뉠 수가 있다. 요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학종 보도록 할게요. 실질 경쟁률 11.52고 추합까지 고려하게 되면 4.51이네요. 성대 학종이 되겠습니다. 한양대 논술 한번 볼까요? 86.68. 네. 네, 여기 뭐 어마어마하죠. 실질 경쟁률 없죠. 네네. 추합까지 고려하게 되면 74.41. 수능 최저가 없어서 논술 실력도 최강이어야 되고 실질 경쟁률은 변동이 없다. 한양대 학종 같은 경우도 16.55가 되겠고 추합까지 고려하게 되면 11.85가 되겠습니다. 학종에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양대. 중앙대 논술 한번 볼까요? 중대 논술이
최초 경쟁률이 57.21이네요. 실질 경쟁률은 13.56으로 많이 떨어지네요. 네,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중대 같은 경우도 11.30으로 추가까지 고려했을 때는 경쟁률이 좀 떨어진 편입니다. 빵꾸 나는데 하나도 없는데요. 네. 수리 논술 계산이 복잡하다. 인문 상경은 수리 논술이 있다. 요런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빈치하고 탐구도 보시게 되면 다빈치는 15.90이고 탐구는 13.71인데 실질 경쟁률 가게 되면 7.23, 6.16이 되겠습니다. 최저 등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경희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논술 54.73 최초 경쟁률이죠. 네네. 근데 최저 들어가서 23.32. 네. 오, 그래도 세네요. 그렇죠. 중대보다도 센데요. 추합까지 고려한 경쟁률이 19.64. 왜 그런지 아시죠? 네네. 최저 등급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쟁률 맞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최저는 높지 않으나 연세대와 서강대 수준으로 논술 난이도가 높아서 충원율이 낮고 최종 경쟁률이 낮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논술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네네. 그리고 내신도 어느 정도 돼야겠죠. 그렇죠. 경희대. 네. 경희대 학종 보도록 할게요. 14.86이고 추합까지 고려하면 9.06이 되겠습니다. 학종 수능 최저 등급은 올해부터 적용을 합니다. 이하 뭐죠? 한국외대 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41.750 그리고 실질 경쟁률은 25.05가 되겠습니다. 추합까지 고려하게 되면 20.88 좀 소폭 하락하게 되어 있네요. 논술 난이도는 중간.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외대 논술은. 논술 추합 인원을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 경희대와 비슷한 60%를 예상을 했고요. 추합 인원은 20% 정도를 예상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한국외대 학종 한번 볼게요. 8.5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합까지 고려하게 되면 5.16의 경쟁률, 실질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종의 수능 최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대 논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25.55 최초 경쟁률이죠. 그렇죠. 그리고 12.78 실질 경쟁률 많이 떨어지네요. 네네. 네. 그리고 추합을 고려한 경쟁률 9.82. 소장님 근데 이대도 발표 안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을 50% 정도로 맞출 거로 예상하고 추합은 20% 정도로 예상해서 계산해 본 결과입니다. 논술 난이도는 좀 중간, 그리고 논술 추합 인원은 공개하지 않아서 저희가 다른 학교들하고 좀 계산해서 얼추 맞춰가지고 9.82 네, 정도를 예상해봤습니다. 이화여대 미래인재전형 7.76이죠. 그 다음에 추합까지 고려하면 4.06 최저 등급 적용되죠. 네네. 서류 좋고 내신 낮은 친구들이 많이 합격합니다. 이대는. 자, 건국대 논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경쟁률 64.60 그 다음에 실질 경쟁률은 42.96 추합까지 고려했을 때 35.80 어마무시하네요. 네네. 네, 건데 추합해도 예. 최저 등급이 있음에도 논술 난이도가 낮지 않아서 충원율이 낮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에서 최종 경쟁률이 높다. 도망을 못 가는 거죠, 한마디로. 네. 갈 수가 없죠. 도망을 갈 수가 없네요. 네. 건국대 학종 보도록 할게요. 20.750 그 다음에 추합까지 고려한 경쟁률 가게 되면 12.14가 되겠습니다. 최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동국대 논술 보도록 할게요. 동국대는 최초 경쟁률이 43.33 그 다음에 실질 경쟁률은 11.09 추합까지 고려한 경쟁률은 8.73 유일하게 지금 학종에서 뒤집는 대학. 네네네. 네. 네. 최저가 있어 실질 경쟁률은 낮다. 네. 논술고사 난이도가 높지 않아 내신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네네. 자, 학종 일반 볼게요. 17.50이고 추합까지 고려했을 때 10.55. 네네. 홍익대 자 최초 경쟁률은 21.359 실질 경쟁률이 8.54 많이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최저 최저가, 등급이 네, 높은 높아서. 편이어서 그래서 이 정도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은 위로 지릅니다. 그래도 빵꾸 안 납니다, 여러분들. 7.63이에요. 네. 최저가 높아 지원자가 적다. 논술 추합 인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예상 실질은 최저가 높아 지원 자체가 적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이 지원한다고 보고 40% 정도 맞출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추합 인원은 한 20% 정도를 예상을 해서 7.63.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인원수가 좀 빠졌고 최저 등급을 좀 맞출 인원수에 따라서 경쟁률이 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또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홍익대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논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학종 같은 경우 10.64가 나오고 실질 경쟁률 추합까지 고려한 경쟁률은 6.59가 되겠습니다. 학종에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죠. 네, 홍익대 같은 경우가. 숙명여대 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자, 25.02, 그 다음에 실질 경쟁률은 12.51, 그 다음에 추합까지 고려했을 때는 9.48로 떨어지고요. 논술 난이도가 높았으나 작년에 우리 지금 현재까지 겪고 있죠. 이런 사건들 때문에 난이도를 좀 낮췄고 4등급까지는 내신 변별력이 많지 않습니다. 실질 경쟁률은 50% 정도로 예상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학종 같은 경우는 15.3이 되겠고요. 그리고 추합까지 고려했을 때는 7.24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종에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종대 논술 볼게요. 논술 48.74, 그리고 실질 경쟁률은 17.06, 그 다음에 추합까지 고려한 경쟁률을 보게 되면 10.66. 그 제작은 그래도 어려운 데 뚫고 들어갔네요. 그렇죠. 10.66인데. 네, 10.66이면 논술 난이도는 중간 정도고요, 여러분들. 논술의 추합 인원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 실질은 최저가 높아 35% 정도만 맞출 것을 예상을 해서 추가 인원은 한 50%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66으로 세종대 논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종 같은 경우는 12.88이고요. 추합까지 고려한 경쟁률은 7.71로 되겠습니다. 학종에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시립대는 자연만 있죠, 백수장님. 네. 자, 논술은 48.82. 네. 예, 실질 경쟁률이죠. 최저가 네네. 없으니까. 네네. 그리고 추합까지 고려하면 43.87. 네네. 내신 반영 비율이 40%로 크나 5등급까지는 등급 간의 격차가 4점이라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난이도는 중간이고 수능 최저가 없어서 실질 경쟁률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도 인문계열 논술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학종 볼게요. 14.38이고 그리고 추합까지 고려하게 되면 9.26 아닌가요? 네네, 9.26. 잘못 줬죠? 네. 여러분들 9.26이 되겠습니다. 학종에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기대인데, 여러분들 서울과기대부터 지금 광운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카톨릭대 저희가 다 읽어드리면 좋지만 이렇게 읽어드리는 데는 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밴드 아이디어 입시연구소에 추가 합격까지 고려한 경쟁률 저희가 이거 다 이렇게 옆에 팁까지 다 넣어드렸으니까 한 번씩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좀 생각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고려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수능 최저를 맞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수능 실력이 됐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논술 실력이 출중할 확률이 되게 높다 그랬죠. 논술에서 만일 판가름이 안 나면 백수장님 어디까지 간다 그랬죠? 내신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논술이라든지 의학계열 논술 같은 경우가 내신 낮은 애들이 좀 들어가기 힘들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능 실력이 곧 논술 실력이다.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만 맞췄다고 해서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수능 실력 잘 나온 친구들이 논술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수능 실력이 곧 논술 실력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논술 시험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논술 실력이죠. 그러니까 논술을 열심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기출문제를 접해봐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최저만 맞췄다고 해서 합격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소리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 꼼꼼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의대 논술 지원 전략. 이것도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함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의대 논술 지원한 친구들 당연히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춘다고 가정하게 되면 말 그대로 논술 실력도 어마무시하겠죠. 그렇죠. 네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의대 논술 지원 전략에서 최저만 맞추면 합격한다. 확률은 높아지겠죠, 여러분들. 근데 그게 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걸 보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고 내신 등급군도 전혀 형성이 안 되는데 막 지원했다가는 여러분들 떨어집니다. 네네. 그런 말씀 드리지 마시고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수능을 의대 논술 지원하는 친구들은 수능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논술 실력도 매우 출중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신 등급이 그래서 높게 형성되는 거예요. 내신에서 가르기 때문에. 이게 물론 약학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올해. 네네.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밑도 끝도 없는 내신 등급이 막 의대 논술이라든지 약대 논술 지원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되게 도움되는 건데 저희가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채널이 막 돌아가겠죠. 네. 이것도 거의 엄청 길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네이버밴드 아이디어 입시연구소에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백수장님 이거 마지막이죠. 네. 여러분들 여기에 이 짧은 단어에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문원리로 입시를 대응하신 분들 그렇죠. 되게 많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서울대 지규는 최저 등급만 맞추면 합격한다. 합격 확률이 높은 거죠. 면접도 있고 서류평가도 있고 이러는 건데 여러분들 문원리로 그 다음에 고려대는 최저 등급만 맞추게 되면 실질 경쟁률이 1.51대 1이어서
거의 대부분 합격한다. 합격 확률이 높은 거죠. 보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입시를 그렇게 좀 무논리로 대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논술 전형에도 꼼수가 없어요. 더 없죠. 그렇죠. 왜냐면 경쟁률이 많기 때문에 더 없는 전형이에요. 그런데 수능 체제만 맞추면 다 합격한다는 듯이 생각을 하고 논술을 준비 안 하고, 백소장이 어떤 유튜브에서 그 말 했죠. 그렇죠. 논술을 지원을 해서 그 학교에 벽돌 쌓거나 네, 페인트 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여러분들 논술 전형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연세대를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대생이 이미 된 줄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에 좀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는 꼼수가 전혀 없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논술학원 열심히 다니세요, 정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아이디어 입시연구소에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수장님, 이게 영상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지방편은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지방편도 네이버 밴드 아이디어 입시연구소의 실질 경쟁률, 그 다음에 추가 합격까지 고려한 실질 경쟁률에서 표 만들어서 곧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영상 안 찍었다고 해서 뭐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씩 다운받아서 꼼꼼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수형님, 오늘 또 저만 떠들었네요. 네. 여러분들, 이게 분량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빠르게 갔어요. 그래서 말을 좀 느리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